이제 마블은 끝이다. We're in the end game now. 안녕하세요. 그라미의 모든 영화 그라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 마블 영화가 좋아서 영화 리뷰를 시작했지만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후로 나온 작품들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최신작인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라든지 앤트맨 퀀텀 매니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마블은 끝이다 라고 단언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마블의 N번째 희망, 뒤지기 직전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호흡기를 달아주고 심폐소생술을 시킬 이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네, 오랜만에 좋은 영화 보고 얘기하려니까 신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네, 오늘 만나볼 영화는요, 제임스 건 감독, 크리스 프렛, 데이브 바티스타, 카렌 길런 외 배우들이 주연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입니다. And beautiful sky. 네, 지금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인인 가모라를 타노스에게 잃은 퀼은 술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있는 노웨어로 인조인간 아담 워록이 쳐들어옵니다. 아담이 노리는 건 바로 로켓입니다. 압도적인 파워로 로켓을 공격하는 아담에게서 로켓을 구하기 위해 멤버들은 격렬하게 맞섭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아담이 런을 치게 만들고 일단락 되지만요, 로켓이 큰 부상을 입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로켓의 심장에는 킬 스위치라는 자폭 장치가 있었고요, 암호키로 풀어야만 로켓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킬 스위치의 암호키를 구하기 위해 로켓을 만든 오르고스코프와 카운터어스로 찾아가는 멤버들. 우여곡절 끝에 로켓은 회복이 되고 거기서 만난 하이 에볼루셔너리는요, 라쿤이었던 로켓을 개조한 당사자로 생명공학 회사 오르고의 수장입니다. 이 많은 생명체를 납치해 불법 생체 실험을 하는 악당으로 로켓의 실험 당시 보여준 성과로 로켓의 뇌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치열한 대결 끝에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사망하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은 하이 에볼루셔너리 함선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퀼은 지구에 있는 가족에게, 가모라는 라바저스의 일원으로, 멘티스는 자신의 길을 찾아, 드렉스는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실험체가 되었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네뷸라는 노웨어의 정비자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나오게 됩니다. 퀼은 로켓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새로운 캡틴으로 임명하죠. 그리고 그루트와 더불어 아담, 크레글린, 코스모, 파일라와 함께 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결성하며 그들의 전투 장면에서 이 Come and Get Your Love를 들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말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강렬한 스토리입니다. 좋은 점을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이 기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토리 패턴이었던 1편에서는 영웅의 탄생, 2편에서는 영웅의 성장, 3편에서는 영웅의 완성이라는 특징을 최근 마블 영화들에 비해 꽤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팀의 모든 캐릭터들이 조명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이번 작품의 주인공은 로켓입니다. 그동안 잘 표현되지 않았던 로켓의 과거를 제대로 알 수 있었죠.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실험체였던 로켓은요, 그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냅니다. 이번 영화에서 첫 등장한 라일라, 티프스, 플로어가 그 친구들인데요. 이 완벽함을 추구했던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로켓의 창의성에 놀라고요, 로켓의 뇌만 남겨놓고 모두 불태워버리려고 하죠. 결국 로켓은 탈출을 감행하게 되는데 거기서 친구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눈물 버튼이었죠. 굉장히 이 뭉클한 게 있었는데, 자, 로켓의 과거를 굉장히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켓의 환상 속에서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도 또 눈물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네, 저 여기서 이제 입다 타고 이제 눈물을 겨우 참았는데, 아직은 할 일이 있다는 라일라의 말과 함께 로켓이 회복되는 장면 역시도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렉스와 멘티스, 네뷸라가 서로에 대해 디스하기 바빴지만 결국엔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하게 되는 장면 역시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렉스는 파괴자가 아닌 아빠가 될 사람이었다. 드렉스가 파괴자가 된 건 결국 아내와 딸을 타노스의 부하인 로난에게 잃어버리고 변한 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결말에 보여주는 드렉스는 이제 원래의 정체성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버전의 드렉스는 이 추후의 달의 컨텐츠인 와디프에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네뷸라도 네뷸라지만 저는 이 멤버들이 멘티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결국 멘티스는 주체적인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떠나가고요. 퀼에게 가족을 찾아갈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가슴에 남은 퀼은 결국 지구로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몰 토크였었지만 멘티스는 자기 얘기는 아무도 듣지 않는다라는 그 대사가 좀 마음 아프기는 했었습니다. 과거에서 온 가모라는 우리가 알던 이 우주의 가모라와는 모습이 많이 달랐었죠. 라바저스의 멤버가 된 것도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퀼의 이 끈질긴 구애 덕분이라고 할까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과 함께하며 결국엔 퀼의 말대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쉴 새 없는 멤버들 간의 티키타카가 정말 2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러닝타임을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줬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특유의 감성이 담긴 이 티키타카는 관객들을 쉴 새 없이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드렉스를 사이에 두고 네뷸라와 멘티스가 좀 모자라지만 괜찮은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선 웃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그루트의 I love you guys도 감동 그 잡채였죠. 이거는 그 다른 리뷰어분들의 해석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보는 동안 우리는 그루트와 함께 했고요. 이번 시리즈는 물론 이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보여준 서사에 정이 들었고 우리도 그루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이 제임스 건 감독의 선물과도 같은 배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켓 역시 명대사가 많이 나왔죠.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I'm done running 이었습니다. Pete, I'm done running. 이 대사와 함께 가오갤 멤버들이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싸우러 가게 되는데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대사가 마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셈블처럼 들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멤버들을 이해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이 정말 원팀으로 멤버들이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로켓이 팀 리더로서의 리더십이 완성된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대사가 좀 귀에 막 맴돌고요. 왜인지 모르게 그 장면 때 약간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로켓이 자신의 정체성, 결국 우주의 무법자가 된 라쿤이잖아요. 항상 동물로 표현될 때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던 로켓이 이번 작품에서는 이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마지막으로 대면할 때 P13라는 코드네임을 부르자 로켓이 I'm Rocket Raccoon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모습도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전투에서 나오는 액션씬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죠. 각 멤버들의 전투 스타일이 훌륭하게 반영되면서도 멋진 동선과 뛰어난 합을 맞추는 액션 시퀀스였고요. 저는 완벽하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근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이 개미떼 전투나 아동 특촬물에 나올 것 같은 아이언맨 짜발이 나온 것과는 정말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건 감독이 이야기했었죠. 가오갤 멤버와의 완벽한 이별이 될 것이다 라고. 그만큼 시리즈의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캐릭터의 서사를 완벽하게 종결시켰고요.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마무리인 만큼 이 우주의 가모라의 그림자라던가 지구로 돌아가는 퀼과 같은 이 원년 멤버들과의 이별이 너무도 아쉬웠죠. 영화 내내 나오는 음악들은 우리가 쌓아왔던 이 지난 날들의 추억을 하나하나씩 되살려줬고요. 정말 마지막에 나오는 이 Come and Get Your Love는 저를 웃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여타 마블 영화들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였는데요. 요즘 나오는 마블 영화들이 대부분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영화로만 마블을 접하는 관람객들은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 관람 자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도 사실 중간중간에 디즈니 플러스의 아임 그루트 시리즈라든지 홀리데이 스페셜을 봐야 이해가 수월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었죠. 예를 들면 퀼과 멘티스가 왜 남매인지 하는 부분이요. 하지만 전작을 필수적으로 보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래야 좀 새로운 팬들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진입을 할 수 있죠. 이후 마블 영화에서도 좀 제발 좀 이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 더 마블스처럼 이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그런 작품들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저는 이 기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재미는 있게 봤는데 뭐 최애라던가 뭐 손에 꼽는 시리즈는 아니었습니다. 이 멤버들이 뭔가 마이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영화 자체에 묻어있는 이 B급 감성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메이저급 솔로 무비, 뭐 아이언맨이나 토르, 뭐 캡틴을 좋아했었죠. 하지만 이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를 통해서 이 팀으로 뭉쳤을 때 더 강해지고 더 빛나는 가오갤 멤버들의 매력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제가 그 매력을 느끼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그런 매력을 느끼자마자 바로 기존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의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의 아쉬운 점은 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담의 너프 정도가 되겠네요. 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사회성이나 힘의 활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따금씩 좀 미숙함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까요? 뭐 캐릭터가 좀 떠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보여주겠죠. 오랜만에 마블 영화를 보면서 감동과 흥분 그리고 재미까지 모든 걸 느꼈습니다. 네, 이 숨이 멎어가던 마블 스튜디오에 호흡기를 붙여주고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 대한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11년간 이어져 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아름답고 완벽한 마무리를 지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DC의 수장으로 떠나시는 이 제임스 건 형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팬으로서 DC에서도 우리 제임스 건 형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 N차 관람 때려줘야 합니다. 저도 지금 2번 보고 와서 이걸 찍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이번에는 좀 제발 머리 낮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